서장훈 선수는 정말 성실하고 투철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컨텐츠는 어쩌면 좀 억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서장훈 선수가 남긴 어록 중에서 인사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훈 선수는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게 후회가 되고 더 열심히 했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즐김이 죄악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장훈 선수의 꿈은 농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고 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징크스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고 연습하고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즐거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단언컨대 없다. 노력한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뻥이고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즐기면 안 되는 걸까요?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즐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하고 일시적인 쾌락이나 단순한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플로우라고 하는 즐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창안한 개념인데 능력을 극도로 발휘해 몰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빠져들어서 몰입이 끝나고 나면 즐거움과 보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몰입 모델은 총 8개의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찮은 일을 맡아서 보람도 못 느끼는 일,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일을 계속하면 무관심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이땐 회피성 쾌락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서 처음 일을 맡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느끼면 갑자기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이 됩니다. 모두 다 낯설고 어려워서 신경이 바짝 서게 되지요.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지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즐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어느 하나도 만만하지 않고 힘이 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번아웃이 될 수도 있고 못 견디고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나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붙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나 집중과 각성이 일어나면서 일을 잘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일이 조금씩 더 즐거워집니다. 어느 순간 실력이 일의 난이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되어 일에 집중하는 순간 순식간에 몇 시간이 흐르면서 일을 짜릿하게 해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찢은 거죠. 극상의 즐김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제 난이도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실력이 난이도를 넘어서면 이제 자신감을 넘어 느긋함이 찾아오고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반감되고 어지간해서는 긴장도 안 됩니다. 만일 여기서 더 가면 오히려 집중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섬세함이나 실력이 퇴보하기도 하는데 이때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루하고 짜증나는 하루의 연속이어서 즐거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일의 난이도와 내 실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일 같기도 놀이 같기도 한 최적 몰입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 순환되면서 더 큰 자기 성장과 함께 더 큰 몰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몰입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몰입이 없다면 성공을 못한다는 뜻일까요? 네, 이제부터 몰입 없는 성공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어려운 일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나가는 게 그닥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해내려는 마음, 이겨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있고 떨쳐낼 때 최고의 힘을 내는 몰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굴의 의지보다 멍하니 놓아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니다. 매 순간 동작 하나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잊을 때 또는 완전히 그 분위기에 미칠 때 모든 걸 통제할 자유,
몰입에 빠지게 된답니다. 무대에 오를 때 PD는 그냥 즐기라고 합니다. 이는 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하려는 부담이나 생각 같은 건 놓아버리고 그냥 분위기에 미쳐야 제 실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퍼포머들의 공통점입니다. 둘째, 긴장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 번아웃이 되지만 플로우는 에너지가 훨씬 덜 든다고 합니다. 또 피곤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짧게 느끼고 뇌도 부분만 활성화되며 잘 지치지 않습니다. 셋째, 이완이나 멍 때림은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완 시의 시냅스들은 더 많은 신경다발을 만들며 좀 더 견고하게 영양으로 치환해 줍니다. 다른 생각과 융합시키기도 하고 더 창의적이 되며 최적 경험을 저장합니다. 넷째, 경주마처럼 앞으로만 달려왔던 삶을 살면 문득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챙기지 못했던 삶, 그래서 바꾼 성공이지만 열심히 나이를 들어서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했을까 후회를 한답니다. 김연아 선수도 피결한 꿈과 친구이자 끔찍한 부상의 고통과 고민이었다 합니다. 훈련을 정말 많이 했는데 누군가는 쟤는 왜 이렇게 독해? 라고까지 했지만 그 시간이 사실 고통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했었답니다. 이렇게 고통과 즐김이 변주되는 과정 중 몰입을 거치며 성장을 합니다. 특히 일이 주는 의미가 명확하고 빠른 피드백이 있고 난이도에 맞게 역량이 있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지속적인 몰입을 맛볼 수 있게 된답니다. 이제 인사에서도 성과 관리를 넘어 몰입 관리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 범위와 책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피드백과 잡크래프팅을 해주고 육성 풍토를 만들 것인지를 잡으면 몰입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몰입에 대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퀴즈. 몰입 모형은 실제로 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까요? 10년 이상 쭉 지원만 하는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히스테릭해지는 이유는 그 직원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다. 이건 몰입 관점에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업무를 지속하면서 업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일에서 몰입도, 만족도, 재미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직원들에게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신규 업무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앞에서 나왔던 김연아 선수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은메달에 머물렀기 때문에 분노했고 좌절을 겪었을까요? 정답은 네, 당연히 아니겠지요. 본인이 해내야겠다는 작품의 수준에 도달했고 만족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메달에 관계없이 매우 행복했고 아주 홀가분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몰입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능력 있는 소수는 고통 없이 성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하려면 죽어라 노력해야 한다고들 하지요. 사실은 앞뒤가 바뀐 말입니다. 성장의 고통을 즐기며 능력을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엔돌핀이라는 천연마약을 분비한다 합니다. 애를 낳거나 사람이 죽거나 마라톤처럼 가장 큰 고통이 수반되는 때 가장 많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우리는 견디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 더 커지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인간의 욕구가 중간에 노력하는 고통을 상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라지경에서 코트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서장훈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서장훈은 한국의 위대한 챔피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